이카운트에서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및 내일채용공제와 같은 세액감면과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이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적용받으시는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과 내일채용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내역 등록 수정에서 해당하는 사원의 정산내역 등록 하단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의 세액감면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감면 기간에는 해당 사원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을 작성하고 3번 항목의 주연근무지에서는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소,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은 내일채용공제를 의미하고 청년 내일채용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의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용공제는 만기 후 수령한 금액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카운트에서 매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자동 차감할 수 있는 기능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에 수령하신 후에 급여대장에 기업부담금을 비과세로 작성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에서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을 다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급여관리, 기본사항 등록에 수당 항목에서 먼저 내일채용공제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하는 수당 항목이 없다면 비어있는 수당 항목 코드를 클릭하고 수당 항목 코드, 수당 항목명, 표시 순서를 작성해 주시고 비과세 유형은 더블 클릭한 뒤 급여만 비과세를 선택해 주신 다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공제 항목 등록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이 없다면 비어있는 칸을 클릭하고 공제 항목 코드와 공제 항목명 그리고 표시 순서를 작성하신 다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급여관리, 급여작업에 급여계산대장으로 오셔서 내일채용공제 기업기여금을 작성할 급여대장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급여대장에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만기일자가 해당되는 귀속연월에 급여대장 신고귀속을 클릭하고 대상 항목에 선택을 체크한 후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대장은 생성 시점의 대상 항목을 기준으로 급여대장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후에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을 등록하거나 수정했다면 수정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상 항목을 선택으로 변경한 후 기본사항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방금 등록했던 내일채용공제에 해당하는 수당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기본사항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내일채용공제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적용한 다음 적용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급여대장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하는 사원을 선택한 다음 내일채용공제에 해당하는 수당과 공제 항목에 금액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똑같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기여금이 1,200만원이라면 수당 항목에서도 1,200만원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에서도 똑같이 1,20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에 모두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지급액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했다면 세무,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정산내역 등록 수정에서 해당하는 사원의 정산내역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의 세액감면 수정을 클릭한 다음 감면받을 기간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내일채용공제에 종류에 따라 급여대장에서 작성했던 기업기여금을 다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으신 다음 저장하면 이렇게 세액감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소득세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첫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을 9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일채용공제와는 달리 사원코드의 감면코드 및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적용 가능하고 매월 급여대장에서 90% 감면 소득세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리, 급여관리, 기본사항 등록에 사원 등록에서 감면 대상 사원을 클릭하고 상단 기타 설정 탭에 맨 하단으로 오시면 감면소득 적용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면 코드, 감면 기간을 선택하고 연말정산에 적용, 원천징수부에 적용을 해주시면 연말정산 시 반영될 수 있고요. 매월 급여대장에서 소득세를 자동 차감하고자 한다면 급여대장에서도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감면 코드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 90%를 선택하고 감면 기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감면 기간은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는 전체 기간을 모두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 다시 세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내역 등록 수정으로 오셔서 해당하는 사원의 정산내역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세액 감면의 수정을 클릭하여 하단의 감면내역 반영을 클릭해 주시면 연말정산 시작 이후에 감면 코드를 적용했음에도 이렇게 감면세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요.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 1년에 200만원의 한도로 세액 감면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제도와 내일채용공제 세액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근로자에게 미리 신청서를 받고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세액 공제입니다. 결혼세액 공제는 본인만 적용할 수 있으며 하단에 결혼세액 공제를 체크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24년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에게는 50만원으로 공제 적용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 부부 합산 100만원까지 생애 1회 한정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인적공제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여 관계 코드와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8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18년생이 아닌 17년 12월 31일생으로 변경하고 인적공제 항목의 기본공제를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자녀세액공제에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연도 개정세법에 의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부터는 2명까지 55만원, 여기에 초과된 1명당 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대로 저장하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1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사항이며 총 공제한도 9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하지만 저축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5%, 5,500만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12%까지 공제 가능하며 특히 연금계좌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액 감면 및 일반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